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만도라는 종목을 예시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만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음,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오늘 0.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3200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박스를 한번 잡아줄 수 있었는데 일단 깼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이제 2월달에 바로 회복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좀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 뭐 분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패닉 셀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훅 빠지면서 2,900포인트 찍고 움직임이 나올지도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시호가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5천억 정도 던지면서 1.4조를 1조 4천억, 그러니까 1.4조를 던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기관이 어느 정도는 충격을 완화시키기도 한 동시효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 위기로 본다면 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게 조정 국면에서 이런 하락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62도선을 기다렸다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차트들이 붕괴된 부분들도 있고, 오늘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지수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 종목에 있어서의 좀 매매 전략 짜는 게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만도라는 종목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쭉 올라왔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 쌍봉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수랑 같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연출되고도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종목의 상승각을 이렇게 꺾으면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때는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고 분명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외국인이 시장에 매도를 많이 한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기관은 이렇게 팔았어요.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를 조금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건 아니니까 양봉으로 만들어 놓지는 못하고 그냥 밑으로 깔아놓고 매수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살짝 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이 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 밀린 지수가 다시 외국인의 매수로 시장 전체에서 순매수로 돌아온다면, 좀 더 원래 담고 있던 종목에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인데, 일단 그리고 또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뭐 주도 업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종목을 이제 어느 정도 뭐 매매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당장은 여기 쌍봉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 쌍봉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제낀 다음에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그 전에 지수 하락 과정 속에서 모아 갈래라고 봤을 때는, 이거 제끼기 전에 하단에서 라인들을 잡아놓고 쭈쭈쭉 떨어질 때 분할로 잡고 튕길 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갭 구간에서 일단은 지켜주면서 여기 한번 튕겨진 자리가 있어요. 튕겨진 자리가 있고 여기 다시 한번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움직여줄지. 그래서 나는 요 갭을 볼래 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한번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하단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더 밑에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고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약간 역발상으로 이 저점에서 지켜주거나 아니면 살짝 깰 때 나는 접근을 하겠다. 그 후에 일정한 부분으로 잡아 들어가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선정을 선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분할 매수를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자금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자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자금을 쪼개서 분할 매수한다면 오히려 안정성은 높게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단 요 개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일단 여기서는 이건 반등 나온 거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다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으로 볼 공간은 바로 요런 데죠. 요런 데 요런 라인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거래량도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발생하고 다음날 음봉으로 거래량이 훅 줄으면서 쉬었다가 올라간 요 음봉 여기까지 밀려줄 때 난 기다릴래 라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밀렸을 때부터 분할로 잡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할로 잡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나는 몇 퍼센트 밀릴 때마다 기계적으로 잡을래 라는 방법도 있고 나는 여기서 일단 매수하고 내가 어느 정도 어 새로 뭐 어느 정도 캔들이 추가 뭐 다른 음봉 캔들이나 뭐 양봉 캔들이 나올 때 아니면 한번 매수하고 양봉으로 단기 저점을 잡아주는 시점이 나올 때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방법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말고도 여런데 캔들이 밀집된 이런 구간에서 기다렸다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두 군데를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종목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는 건 그냥 여기 제낀 다음에 여기 지지할 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완전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정 국면에서의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거를 돌릴 때를 대비해서 난 잡아 들어갈래 라고 봤을 때는 이거 제끼는 거는 이제 지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테니까 볼 수가 없겠고 이렇게 밑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평선은 이제 20일 이동평에서 깨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이평선 60일 이동평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중간 40일 이동평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이제 추가로 또 뭐, 어떤 부분가 있을까요? 바로 뭐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엔벨로프라는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결국에는 본인의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해야겠고 결국에 그러한 계획이 완벽하게 좀 진행이 돼서 매매를 하고 할 수 있으려면 해당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로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갖추고 있어야겠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왔어도 내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 분할로 잡아갈 확실한 계획만 있다면 무서울 거 없이 또 오히려 지금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밀린 부분을 기회로 삼으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 갖고 특히나 지수를 하락으로 끌어내리는데 공헌한 매매 주체가 매수한 종목이라면 조금 더 그러한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그 해당 종목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도를 일단 예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지만 만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여러 가지 그 매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후에 다른 거에서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차트 보시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시나리오를 세워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추후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이 의견을 마무리로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도라는 종목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면서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해서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 해봤는데 다른 종목에서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뭐 차트들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 하여튼 지금 뭐 시장에 공포를 줄 수도 있다면 줄 수도 있고 체감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일단 안 좋다고 봐야겠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마인드 관리 잘 하시고 멘탈 잡으시고 시장 슬기롭게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